인공수정 1차 시술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저는 일상생활에서 되도록 소고기가 들어간 건강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날은 생각보다 장본량이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온 샐러드 재료 중에는 플레인 요거트 원액도 있었는데 집에 그릭 요거트 제조기가 있어서 원액만 부어주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유청이 분리되어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원래 플레인 요거트는 저렇게 절반 용량까지만 넣어줘야 되지만 이날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제조를 해봐서 그런지 약간 뚜껑을 덮어도 넘칠 만큼 많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 많나? 너무 많은 건가? 너무 많은 건가 봐. 이거 맞나? 그리고 마트에서 산 부채살을 열심히 구워서 부채살을 넣어줍니다. 편집하는 와중에 먹어주고요. 그리고 오즈모 포켓을 살지 말지 잠시 고민을 해줬습니다. 근데 샐러드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냉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완성이 돼서 다음날 아침은 생 블루베리를 섞고 아가베 시럽을 뿌려 아침으로 먹어주었습니다. 니코는 저렇게 거실에 있는 고양이 터널에서 저를 몰래 숨어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빨리 나가길 바라겠죠? 우주밥을 훔쳐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보내준 장어즙을 열심히 소금을 쳐서 먹어주도록 합니다. 장어즙은 너무 비리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를 꼭 같이 먹어주고요. 그 와중에 리코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우주랑 같이 놀려고 떼를 쓰네요. 하지만 우주는 내려갔죠. 우주는 정말 귀엽습니다. 이렇게 무릎 위에 올라와서 저희 손길을 갈구합니다. 가끔씩은 리코랑 놀다 와서 눈에 리코의 털이 묻어있는 경우가 요즘 좀 자주 있는데 저는 만져주면서 털도 좀 떼주고 방댕이도 좀 쳐주고 우주와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원래 리코의 비닐집이었던 이 비닐집은 이제 우주의 것이 됐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담요를 덮어주면 더욱 아늑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슉 들어가서 쉬어줍니다. 그리고 이날은 인공수정 시술 상담을 받기 전에 난포를 기우기 위해서 고나래프를 맞는 첫날이었습니다. 난포 주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간호사분의 설명도 있기도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험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손쉽게 주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 형식으로 용량을 맞추고 주사도 깔끔하게 꽂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첫날은 75IU의 용량을 맞게 되었고 전과 같이 알코올 솜으로 배를 먼저 닦고 90도 각도에서 자가주사를 맞았습니다. 처리도 간단해서 역순으로 꽂아주면 주사를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은 제가 작년 10월 말쯤에 했던 크라운 치료의 정기검진이 있었던 날이어서 치과를 들르게 되었는데 스케일링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했던 교정기도 접착제를 다시 붙이면서 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교 현대백화점을 가기로 해서 판교역에 들렀는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인 릴리가 있어서 밀크티를 구매를 하고 대기를 했습니다. 릴리 밀크티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가서 푸드코트에서 칼국수를 하나 시키고 대기를 했습니다. 매운 거나 뜨거운 거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단 고기와 칼국수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얼굴을 좀 점검을 해주고요. 포카리 스웨트를 하나 구매를 했고 위로 올라가 봅니다. 디즈니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 귀여운 펭귄 인형이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네요. 그리고 레고 샵에 들어가서 해달 레고 인형을 확인을 했고 또 전시되어 있는 고양이 블럭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검은색 고양이가 있어서 중복 구매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실베니안 패밀리 인형도 너무 귀여워서 한번 찍어봤고요. 우주 제습기가 있어서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바로 왼쪽에는 자동 고양이 화장실 리터 로봇이라는 기계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꼭대기에 있는 H카페에 들어가서 작은 음료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옥상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음료를 마셨고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날은 브레트라정 이정을 먹는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시간을 확인하고 포카리 스웨트와 함께 브레트라정을 복용을 했습니다. 이날 머리를 안 감았나? 왜 이렇게 떡져 보이지? 그리고 잠깐 아래에 있는 루이비통 맨즈 매장을 둘러봤는데 시즌마다 인테리어를 바꿨는지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DJI 체험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체험 시간을 기다리면서 드론도 봐주고 이것저것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검색했던 오즈모 포켓을 보려고 왔는데 오즈모 포켓 3랑 4의 차이를 한번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언제 오즈모 포켓을 사야 되나, 내가 저거를 사는 게 맞는가 고민하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봤던 스타벅스에 몇 년 전에 제가 먹고 싶어 했던 스타벅스 컵빙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고양이들은 문이 열리는 곳 어디든지 그냥 나가버립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리코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숨어 있긴 하지만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항상 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때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물청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실리콘 물청소기를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화장실이 막 엄청 더러운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종종 있고 물때도 껴있어서 청소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긴 솔로 된 막대기도 있고 락스도 쓰고 하면서 평소에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이 솔 자체에 머리카락이 많이 끼어 있기도 하고 솔을 문지를 때 소리도 많이 나기도 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 솔을 협찬받으면서 조금 무서움으로 머리카락까지 물기까지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락스를 곳곳에 뿌려두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불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키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막대기의 홈을 돌려서 길이를 키워주고요. 일단 예전에 썼던 청소솔은 머리카락이 많이 껴서 청소를 해도 이미 끼어있던 머리카락이 계속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틈 사이는 깨끗해지긴 하죠. 하지만 머리카락이 계속 끼기 때문에 제가 계속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았던 실리콘은 실리콘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고 청소는 또 온전히 제 기능을 해줍니다. 이렇게 물때도 금방금방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물바지를 쫙쫙 밀면 물기가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한 곳으로 모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일 고민이 되는 점은 수직구멍에 쌓여있는 머리카락인데 실리콘을 계속 문지르면은 저렇게 머리카락을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리콘 청소기의 장점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시면 머리카락이 전혀 끼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청소용품 4가지를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를 다 마친 상태고요. 벽이랑 변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청소소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지만 바닥은 이것만으로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해서 수치구멍에 쌓여있던 먼지들을 다 제거를 해줬고요. 또 뒤에 있는 물바지를 이용해서 물기를 쫙 닦아주면 고양이들이 화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화장실 문을 닫아도 빨간색 곰팡이가 안 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었던 청소용품을 3가지로 줄였습니다. 보시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한번 물바지로 쫙 쓸면 물때가 훨씬 덜 생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문질렀을 때 머리카락이 오히려 튀어나오는 이상현상을 보입니다. 아무튼 청소를 잘 끝냈습니다. 오늘도 아령을 들고 스텝박스를 열심히 밟아줍니다. 10분에서 1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땀도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뭐 살을 빼는 목적으로는 쓰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혈액순환하는 목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스텝박스를 밟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타워 가까이에서 스텝박스를 하고 있으면 리코가 도망가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텝박스를 계속 밟으면서 리코를 구경을 해줬습니다. 건식 조격기를 해주고 유튜브를 보면서 쉬어줍니다. 근데 리코가 좀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그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나레프 2차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받으러 남편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돈 돈가스라는 동네 맛집을 가서 돈가스 2개를 시켜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날은 광주에 있는 정비사업소를 가는 날이어서 바로 차를 끌고 정비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정비소에 서 있는 이 대기실에는 커피도 있고 다과도 있고 충전기도 있어서 대기하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차는 2024년 제조되었기 때문에 그때 만든 그 하부 축이 약간 결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예약을 잡고 온 건데 이렇게 하부를 들어서 축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요즘 리코랑 우주는 새벽에 저 같은 비닐집에서 몸을 부대끼면서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넓지 않은 곳인데 둘이 잘 붙어서 잘 잡니다. 근데 우주가 어디 갔지? 저는 이날 오랜만에 닌텐도를 켜서 동물의 숲을 해줬습니다. 동물의 숲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은 저라 1년 4개월 만에 인사를 한다면서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 동물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이날 오전에는 니코를 베란다로 유인해서 잡아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의 문을 열고 끝쪽에 슬로우 피더를 놓은 다음에 리코를 유인했죠. 하지만 오라는 리코는 안 오고 우주만 베란다에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베란다에 햇빛이 잘 들어서 고양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날 리코를 잡지 못했고 우주는 베란다 햇빛을 즐기면서 시간만 갔네요. 아니라고. 고나레프 3차 주사를 맞고 주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날은 그릭 요거트와 냉동 블루베리를 섞어서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어서 시부모님께 드릴 꽃바구니를 사서 부모님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꽃집 근처에 간식 가게가 있어가지고 간식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보미가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너무 서럽게 울어서 계속 있어야 되나 싶었지만 일단 꽃만 두고 바로 나가보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제가 운전해서 세종에 있는 베어트리 파크를 갔습니다. 베어트리 파크는 LG 전 부회장님이 가꾸고 계신 개인 정원을 말하는데요. 이 개인 정원을 10여 년 전에 공중에 개방을 해서 1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어트리 파크이다 보니까 곰과 트리, 공원, 이 세 가지 요소가 곳곳에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판기 운영을 중지한대. 여기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런 거를 사왔다고? 손녀분들께서 사모으신 곰돌이 인형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모양처럼 생긴 분수도 있었고 봄이가 망가뜨렸던 순록 마그네틱 사슴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서 예전에 봄이가 망가뜨렸던 마그네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 1층에는 곳곳에 곰돌이 인형과 부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나무 조형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으로 가면 로댕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양측으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동물원을 먼저 가보기 위해서 길을 쭉 걸었는데 금강산수화를 모티브로 한 큰 화강암이 있어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가가서 만질 수도 있었는데 실제 돌이 이렇게 금강산수화를 닮았다니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멋있다. 금강산수. 동물원 가는 길은 조금 오르막길이었지만 노인분들도 단체로 오실 만큼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동물원에는 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어서 찍어보았는데 초입에는 아기 곰 2마리가 이렇게 유리 펜스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육장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웃고 있는데? 너 웃상이구나. 웃고 있는 염소도 있었고요. 너네 맛있더라. 신기하게 생긴 사슴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건가? 더울까봐 털 밀어준 거 아니야 그냥? 꽃사슴도 있었습니다. 똥 모양의 사파이어 포도 같이 생겼어. 동물원에 단골 손님 토끼도 있었고 다람쥐도 있었고 심지어 고양이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키우는데 유리창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공작도 3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카나리아 맞나? 앵무새들도 참 많았고 기니피그도 있었습니다. 미니 동물원을 빠져나와서 조금만 더 올라가니 곰이 이제 잔뜩 있었는데 여기는 곰이 100마리 정도 있어서 별의별 곰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이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grizzly 베어, 반달 가슴곰 뭐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육장에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위에 천막이 쳐져 있어서 곰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잘 쉬고 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처럼 저렇게 가두고 싸우는 것 같은데. 아따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부회장님이 젊었으셨을 때 타셨던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근데 차 안에도 곰돌이가 전시되어서 이분 진짜 곰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없네. 바로 왼쪽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세종시의 전경이 다 보입니다. 저쪽 가서 또 곰을 볼 수 있나 봐. 사람이 저기 있어, 저 있잖아. 그렇지. 아, 그냥 동물원보다 곰이 더 많. 중간중간에 이런 폭포 모양의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곰 사육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고양이 캣타워처럼 곰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곰돌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낮잠도 자고 햇빛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는 짓이 고양이랑 똑같은 것 같네요. 난 뽕알 보고 있었는데. 오, 파이어라야. 남자구나. 완전 저렇게 보시면은 다리를 난간에 탁 걸치고 편하게 잠을 잡니다. 약간 그 소파에 발 걸치고 자는 우리 엄마 같은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근을 간식으로 주실 수 있는 자판기가 있어서 당근 주세요. 저렇게 곰이 서가지고 당근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다른 곳보다 그늘이 많아서 곰들이 자빠져서 저렇게 그늘을 즐기면서 잘 쉬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눈빛이 그윽한 반달가슴곰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곰들이 참 많았는데 다들 낮 시간인데도 잠을 계속 자고 있었고 어떤 곰들은 쳇바퀴를 굴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레이로. 곰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냄새가 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곰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간식 코너가 있어서 저는 기계식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서 마셨습니다. 근데 얼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버렸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얼음을 최대한 많이 받고 커피를 받아야지 절반 이상을 설마 이게 끝이야? 채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용량은 문제없이 나왔기 때문에 프레첼과 함께 커피를 잘 먹고 쉬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작은 정자와 연못이 있는데 기단잉어들이 잔뜩 서식해 있었습니다. 곰순아 사랑해. 곰순아 사랑해. 뒤쪽으로 쭉 돌아가다 보면은 새총곰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어렸을 때 어린이 친구들과 같이 놀던
그 이야기들을 새총금 친구 저렇게 익살스럽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순서와 반대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 모습을 역순으로 지켜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내 식물원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쁜데? 여의주. 사파이어보다. 공룡이 알을 깨고 나온 모양의 수석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멋있다. 중간중간에 이런 아프리칸 스타일의 조형물들이 전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몬은 파는 것 같은데 이날은 평일이라서 구매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가 종이 하나야? 주말에만 파는 것 같아요. 레몬과나 우리나라는 무화라는 게 있잖아. 연기 봐 이거. 산신령 튀어나올 것 같아. 이렇게 찍어야지. 신기하나. 이거 교감 선생님 사무실에 막 이런 거 이통 녹색 자금 지원으로 조성되었다는데. 식물원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장미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도 있는데 5월 초에는 장미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있었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약간 신비로운 문이 있는 정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휴대폰 용량이 많이 없어서 제대로 찍진 못했지만 간신히 로댕이 있는 조형물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로댕이 살면서 만들었던 25개의 작품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전시를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2점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레스토랑과 카페 건물에는 곰돌이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이곳은 곰돌이의 진심입니다. 편백나무가 피톤치드 때문에 수천 년을 살 수가 있대. 잠깐 밖에 나갔는데 반달가슴곰 조형물이 너무 무서워서 한번 클로즈업으로 찍어봤습니다. 이곳은 기념품 샵인데 주말에만 연다고 하더라고요.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녁에 가족분들과 약속이 있어서 율동공원에 있는 안집이라는 고깃집에 가서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가격은 꽤 나갔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식사 대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대접을 해드렸고 율동공원에 있는 파스쿠치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켜 먹으면서 요즘 저희 부부의 근황과 부모님의 근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수박 그라니타를 시켜 먹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마트에서 샀던 망고 케이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파먹었고요. 우유와 같이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여성병원을 갔습니다. 이날은 난포를 확인하는 날이어서 초음파를 했고 피검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도 받았죠. 그 와중에 고양이들은 캣타워 꼭대기를 쓰겠다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또 리코가 졌습니다. 제가 CCTV로 통화를 해서 리코한테 좀 혼을 냈더니 저렇게 하다가 또 도망가더라고요. 모든 검사를 마치고 약을 다 탄 다음에 남이 타준 커피를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커피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번은 스케줄은 할 게 좀 많아서 메모장에 시간별로 어떤 약을 처방받아야 될지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또 리코를 유혹하려고 슬로우 피더를 설치했지만 이날도 우주만 열심히 베란다를 들락날락했고 리코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몰래 밥은 먹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근처 짜장면집을 갔습니다. 이 집 정말 맛집입니다. 추천드려요. 안녕. 맛있겠구나.